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하신 리치드리머 부동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팬인데요. 워낙 또 잘하시고 잘 아셔가지고 네,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오늘 궁금한 거 사항 하려고 이제 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죽동 신성 프리지오 부동산 신소장이고요. 네, 리치드 드리머 부동산 민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말씀하세요. 유튜브 리치드리머 부동산 TV 하고 있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분양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걸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전도 좀 더 많은 지식을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경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 8시에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셔서 이제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8시에 출근을 하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분들은 8시에 출근한다고 하면 네. 일을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 8호제 하고 있습니다. 8시 8호제? 출근,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부러워요. 퇴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차 막히는 걸 되게 싫어해갖고 아. 거기에서 이 시간 낭비하는 게 좀 싫어갖고 좀 일찍 출근하는데 네. 아침에 와갖고는 이제 저희가 카페를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네. 대전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이야기라는 그 카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제가 대전에 있는 고시 아니면 국토부 고시 기재부 고시라든가 아니면 지역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고 네.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제가 카페에다 좀 올려놓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찾아보기가 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거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면 네.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대부분 그걸 다 읽어봤던 거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고객분들과 만나면서 고객분들한테 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있는 사무실이 죽동이다 보니까 장대 B구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여기 장대 B구역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전 중이죠. 지금 이사 중인데 지금 이게 얼마나 빨리 이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분양이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건물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이제 현금청산을 이제 신청을 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이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게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보다는 우선 네.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용 가격이 네. 아무래도 소유자들은 다들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장대 B구역은 네. 감정평가가 진짜 잘 나온 데예요. 네. 대전시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정평가가 잘 나온 데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장대 B구역이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만이 있어?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소유자는 틀립니다. 소유자들은 네. 항상 내 부동산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분명히 너무 적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수용을 하게 되면 네.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 우선 갑니다. 네. 거기서 한번 네. 조정이 되고요. 네.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 갑니다. 네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소송에서 이제 이겨야지만이 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가는데 대부분 네.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네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철거까지 가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 1심만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니까 굉장히 오래 오래 걸리죠. 거의 조합에서 6개월 정도 잡는데 네. 6개월 내에 되는 데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 2021년에 관리처분인가 났던 호나의 2구역이 네. 지금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4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런 현장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한 명이라도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은 다 나가셨고 네. 한쪽 부분이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한쪽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네. 요새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가 다 나가야 철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분명히 영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은 본인의 생존권과도 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뻗팅기고 이렇게 하면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죠. 소유자들보다는 대부분 세입자들하고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그럼 어쨌든 장대 B구역은 굉장히 제가 기대도 많이 되고 가까운데 엄청 나중에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진짜 정말 그 주변이 진짜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선호하는 또 단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내년에 분양할 단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지가 있을까요? 저희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에는 네. 가장 관심이 있는 건 3,446세대, 대전의 제일 큰 재개발 구역이죠. 동마분동 3구역이 네. 내년에 아무래도 상만 개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400세대면 네네. 조합원 물량하고 임대 물량 빼고도 네. 2,000세대가 넘거든요. 네. 그럼 대전에 저희가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평균 적정 분양 양이 네. 한 7,500세대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쵸, 1년에. 그러니까 인구의 한 5% 정도를 거기서만 나오는 게 2,000세대가 넘으니까 네. 상당히 큰 단지죠. 그리고 그러네요. 요즘 아파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신축에 대한 기대 심리 네. 그리고 그 기대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가 중요한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어 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용두동 2구역 네. 용두동 2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대수, 어떤 면에서요? 세대수가 794세대에 불과하지만은 네. DLENC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달고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8년 혹은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2029년에 완공될 예정인 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의 환승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환승역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기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구역인데 그리고 투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장 높은 구역인데 네. 부동산을 현재 가서 보시면 네. 안 좋거든요.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다 그렇죠. 낙후된 지역에 사는 게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분들이 현장을 가보시면 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런 데서 살기 싫은 거야. 아. 근데 여기 생기고 재개발이 네. 돼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 네네. 분명히 네. 입지는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화 2구역. 네, 선화 2구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네.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있고 네. 하면 내년 상반기에 거기도 내년 상반기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대가 싸게는 안 나오잖아요. 공사비 때문에. 그쵸. 네, 공사비 문제로 인해서 조합원들도 부담이 있고 그리고 신축을 분양 청약하려고 하는 분들도 부담이 있고 네. 이런 것들로 보이는데요.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는 이 세 개 단지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연 4구역도 네. 이제 2주가 끝나고 철거가 빨리 진행되면 네. 내년 하반기에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가 1년, 2년 늘어지게 되면 네. 뭐 내년에는 못하고 내후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일 큰 건 이제 도마변동 3구역 이게 언제 될 건가 좀 이거에 따라서 대전에 29년 입주 물량이 얼마나 뭐 될 건지가 조금 관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뭐 대전이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은 편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상급지 위주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선호하는 뭐 이슈가 있다던가 재개발 이슈가 있다던가 선호하는 단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거래량이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신축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긴 한데 대표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금 안 좋을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축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대전에서 보면은 분산자 야외파크라든가 네. 그리고 용문일 139역 네. 뭐 이런 데들이 가격이 굉장히 높고 거의 84가 이제 10억에 근접했잖아요. 네. 물론 우리 예전에 보면 뭐 11억대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네. 80% 이상 좀 거의 근접해서 80% 정도 거의 왔다고 보는데 네. 신축만 있는 거죠. 네. 근데 구축도는 안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신축을 분양받는 건 좋아요. 네. 도안동에 있는 것들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 뭐 평당 가격으로 2,200, 2,300 네. 84 기준으로 했지만은 네. 어느 정도 완판되는 단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지도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했어요. 네. 뭐 도룡자의 라피크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경쟁률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있는 분들은 이걸 가져갈 수 있겠지만 네. 앞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네. 대전 지방도 이제 12월까지가 안 돼 있지만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네. 적어지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네. 계약금을 낸 여력은 있고 등록금은 어차피 이자 후불제로 가니까 나중에 이제 잔금할 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네.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입주를 어렵겠죠. 입주하기가. 어렵죠. 거의 뭐 전세를 놓든가 뭐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담을 좀 적게 가지려면 지금 네. 재개발 재건축에 네. 투자는 유효하다. 네. 근데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유효하다는 건 아니고 네. 입지가 괜찮고 상승 여력이 있고 네. 일반 분양이 괜찮은 곳들을 골라가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대전에 지금 120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뭐 추천해드릴 만한 단지는 10개 이하다. 네. 근데 이런 곳으로의 투자는 지금이 낫다.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과정이 진행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네. 분명히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보면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요즘 뭐 시장이 양극화 현상이라서 사람들이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뚜렷해졌는데요.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좋은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여기 대표님께 상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